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왜 거리가 안 나가냐는 거예요. 아이언을 치면 압축을 못 해요. 그럼 표현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을 친다고 해서 압축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왜 눌러 쳐야 될까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헤드가 먼저 가서 공을 맞추려고 하면 샤프트가 뒤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 로프트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 오브 컴프레션, 압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좋은 골프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자, 이제 장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로딩, 다운스트로크의 임팩트 파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레그, 드래그, 트러스트, 오른팔 펴지는 거를 만드는 게 로딩의 정의인 거잖아요. 여기랑 붙는 게 뭐냐면 이제 압축 라인 눌러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거랑 또 붙어요. 로딩이. 레그를 유지한다는 게 결국은 클럽 헤드가 팔이나 손보다 뒤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압축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골프의 비밀 기술은 클럽 헤드 레그래요. 그리고 압축 라인을 유지하는 거래요.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로프트가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공을 이렇게 압축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압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눌러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근데 왜 눌러쳐야 될까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눌러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디로프팅을 시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PGA 평균 데이터 값으로 보면 남자 프로애들이 보통 7번을 35, 36도짜리를 갖고 스윙을 하면 임팩트 순간은 20도에서 22도로 맞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클럽의 디자인상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이 로프트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표현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을 친다고 해서 압축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프의 비밀이 클럽 헤드 레그라는 거예요. 저게 아니면 아이언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왜 거리가 안 나가냐는 거예요. 아이언을 치면. 헤드 스피드가 여자 프로랑 비슷하잖아요. 남자 아마추어들하고. 근데 왜 안 나가냐는 거예요. 압축을 못 해요. 여자 프로들도 대부분 20도 내외로 이렇게 다이나믹 로프트가 나오는데 아마추어 분들, 남자분들 스피드가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안 나가는 게 뭐냐면 맞을 때 다이나믹 로프트 값을 보면 갖고 있는 그 정적인 로프트보다 같거나 오히려 더 크게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헤드가 먼저 가서 공을 맞추려고 하면 샤프트가 뒤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 로프트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프의 비밀 기술이라는 거예요. 레그를. 그래서 골프의 메케닉은 또 이제 다시 이제 정의를 하자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면서 샤프트, 헤드, 페이스를 제어하면서 압축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클럽 헤드 레그를 위해 클럽 헤드 가속 및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 항상 어디를 써야 되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 여기서 클럽의 전체적인 무게가 여기에 느꼈다고 하면 요 상태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내리면 클럽 헤드는 손보다 뒤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펴도 클럽 헤드는 손보다 뒤에 있으면서 샤프트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임팩트가 가능하겠죠. 원심력을 써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이 라인 오브 컴프레션, 압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좋은 골프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골프를 접근하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뭐 눌러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눌러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언 스윙을 잘 하려면 어떤 표현을 하나요, 프로들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을 압축시킨다는 거를. 클럽 헤드가 뒤에 이렇게 와야지 눌러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눌러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임팩트까지 계속 뒤에 있어야지 이 눌러치는 게 되겠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되면 이번에는 왼쪽이 비켜줘야 돼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거예요? 다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얘를 손을 써서 이렇게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뒷땅을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얘를 힘으로 세게 내리려고 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할게요, 팔을. 근데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 영향에 의해서 얘가 떨어지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압축이에요. 이제 로딩, 장전하는 거, 레그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골프의 비밀 기술을 호머 켈리는 뭐냐면 클럽 헤드 레그래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골프 스윙이 좋아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압축 라인을 유지한대요. 라인 오브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압축 라인을 유지해야지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아이언 스윙을 잘 하려면 어떤 표현을 하나요, 프로들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을 압축시킨다는 거를.
눌러친다는 얘기가 로프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을 이렇게 하는 게 눌러치는 거잖아요. 로프트가 이렇게 눌러치려면 임팩트로 접근을 할 때 그립이 항상 클럽 헤드가 뒤에 이렇게 와야지 눌러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눌러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임팩트까지 계속 뒤에 있어야지 이 눌러치는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임팩트 전에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이 깨지죠.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이 클럽이 갖고 있는 로프트를 이렇게 보시면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로프트는 더 작아지죠. 이번엔 반대로 기울어지면 로프트는 커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어 프로들, 남자 프로들이 7번 아이언을 보통 35도, 36도짜리를 사용하면 임팩트 순간에 몇 도가 되냐면 20도에서 22도로 왔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디자인보다 조금 더 임팩트 순간에 더 기울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결국 레그잖아요. 자, 그래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수직 모션은 됐죠? 그럼 머신 컨셉에서 이제 공으로 접근하려면 어떤 모션을 해야 될까요? 회전이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렸던 게 닫히려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되면 이번에는 왼쪽이 비켜줘야 돼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요? 닫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얘를 손을 써서 이렇게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럼 손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타겟 방향으로 똑바로 갈까요,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스윙 레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클럽 헤드가 레그 프레셔를 유지하고 라인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지면은 평행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면 레그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또 유지를 해야 되겠죠. 왼손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코킹에서 엉코 이렇게 레벨 상태로 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야 라인을 지키죠. 네, 그 다음부터 내가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제가 클럽 헤드를 인위적으로 돌리려고 안 해도 얘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수직 낙하 그 레슨이 많죠. 근데 수직 낙하가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딱 들었잖아요. 그럼 수직 낙하라는 게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힘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수직 낙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오른쪽 팔꿈치가 풀리는 거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펀치샷 할 때 팔꿈치 지연은 팔로 붙이는 게 아니고 힙 슬라이드나 힙 턴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얘를 가만히 놓고 힙 슬라이드라는 거는 골반을 이렇게 미는 거죠, 왼쪽으로. 그럼 척추가 여기서 얘를 밀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죠. 이 상태에서 기울어지면 얘가 떨어져요. 클럽 헤드를 떨어지게 허용을 하고 그때부터는 왼쪽이 비켜줘야 되니까 힙이 턴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나오죠. 근데 이제 뒷땅을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얘를 힘으로 세게 내리려고 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할게요, 팔을. 근데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 영향에 의해서 얘가 떨어지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압축이에요. 타이거 우즈도 보시면 여기서 왼손등 방향이 정면을 보죠. 임팩트 이후는 어딜 보나요? 타겟 방향을 보죠. 타이거 우즈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확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얘를 가만히 놓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는 것만큼 왼쪽이 뒤로 빠져지면 자연스럽게 손등 방향이 저기잖아요, 저도 지금. 얘를 가만히 놓고 왼쪽이 비켜주는 동작을 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돌리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거를 잘못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죠. 근데 시간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샤프트가 평행인 구간에서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0.04초래요. 0.04초 안에 사람의 운동신경으로 얘를 이렇게 했다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골핑 머신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모든 모션들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 있는 라인을 내가 이렇게 놓고 저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럼 눌러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클럽의 디자인이니까. 클럽 헤드 레그를 위해 클럽 헤드 가손 및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 사용해야 되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활용해야 된대요. 클럽 헤드가 뒤에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거는 결국은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돼야지 여기 압력이 걸리겠죠. 이 상태 오른손목이 플랫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 헤드는 손보다 앞에 있죠.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럼 왼손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자동으로 되겠죠. 그 다음 이 라인을, 이 끝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왼쪽이 방해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 있던
클럽이나 오른팔이. 이쪽을 지키려면 하체가 먼저 이렇게 비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켜주는 힙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둬도 여기 안면은 걸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왼쪽만 비켜주면 자연스럽게 눌러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나 몇몇 프로님들은 자꾸 손을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골프를 접근하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그냥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뭐 눌러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눌러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언이 왜 들러가냐는 거예요. 압축을 못 해요. 왜냐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연습량도 부족하고 좀 공을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먼저 보내면. 처음부터 기울기 사라지죠. 근데 얘를 클럽 헤드를 뒤에 놔두고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뒤에 공 맞기 전까지도 보통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이런 소리가 나면 뭐라고 인식을 안 해요? 임팩트 순간 탑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상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치면 탑볼이 쳤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을 찾아요. 퍽퍽 되는 느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볼이 먼저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보통 아마추어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딱딱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는 뒷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조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어떻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냐면 남자 선수들 시합장에 가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남자 선수들 아이언이나 웨지 스윙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완전 탑볼 치는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지 이렇게 퍽퍽해서 부드러운 소리 안 나거든요. 눌러치는 라인 오브 컴프레션.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은 LOC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원리를 보시면 볼의 직선 포스는 임팩트 이후에 볼이 똑바로 가는 거는 임팩트에서 볼을 압축하고 압축 상태를 유지하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공이 탁 맞았을 때 공도 이 위치를 지키려고 하지만 클럽에 움직이는 이 포스의 양이 많으니까 얘는 가겠죠. 볼이 여기 붙었을 때 그냥 바로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찌그러지죠. 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걸 이제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압축 유지는 클럽 페이스와 볼이 임팩트 간격 동안 계속 접촉하면서 만들어진대. 이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을 띄우기 위해서 샤프트가 이렇게 반대로 기울어진 거 있겠지만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공이 이렇게 클럽 헤드가 공한테 접근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맞는 순간을 볼 게 아니고 얘를 봐보세요. 샤프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샤프트 기울기가. 계속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압축이죠.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임팩트 순간까지도 클럽 헤드가 계속 뒤에 있고 라인을 지키면서 왼쪽이 비켜지면 임팩트 순간까지 샤프트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압축을 시킬 수 있지. 네. 압축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네. 자, 그래서 최대 압축의 이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면서 3차원 다운 스트로크를 하는 거래요.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벤트가 돼요. 그럼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유지가 되죠. 압축이 되는 현상을 3차원 임팩트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클럽이 먼저 다운이 돼야 되면 상체가 힙의 슬라이드에서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공에 먼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 클럽이 공은 밖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른 어깨는 공에 가까워지는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는 이 움직임을 해야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샤프트의 기울김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압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임팩트가 저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이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하는 게 결국은 또 뭐하고도 어느 거에 영향을 받냐면 클럽이 갖고 있는 이 훅페이스 정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훅페이스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임팩트 순간 그리고 맷지라는 클럽을 보고 아이언이라는 클럽을 보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드는 그립보다는 뒤에 있게끔 설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죠. 근데 이 상태대로 클럽을 정렬을 하면 클럽 페이스 방향이 어디가 될까요? 여기 아닐까요? 오른쪽 아닐까요? 대부분 클럽들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훅페이스 정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핑 머신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클럽 페이스가 오른쪽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꺾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훅페이스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압축을 만드는데 클럽의 디자인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또 한번 봐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임팩트 플레인 라인,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 기억나시나요? 임팩트 플레인 라인은 지면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고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은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고 밖에 있죠. 그러면 임팩트 순간을 이렇게 보시면 클럽의 디자인상 얘는 클럽 헤드가 항상 그립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압축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맞고 요 기울김이 사라지면 이 클럽 헤드는 뭘로 진행을 하냐면 로 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죠. 이 움직임도 공을 압축시키는데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웨지 같은 경우는 어택 앵글 값이 밑으로 내려가는 값이 조금 더 가파르고 롱아이언은 다운블러 양이 적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자, 근데 우리가 클럽의 디자인을 봐보시면 웨지는 클럽이 짧아질수록 요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진 양이 많아요. 그리고 클럽이 길어질수록 이 기울어진 양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양이 많으면 여기서 로 포인트로 가는 건 요 기울임이 이렇게 사라지면 로 포인트는 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어택 앵글 값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거고 7번 같은 경우를 봐보면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웨지에 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양이 적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택 앵글 값이 조금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죠. 드라이버는 어떨까요? 기울어지는 게 있을까요?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평으로 맞든지 그렇게 맞는 거죠. 그 영향 때문에 어택 앵글 값이 변한다고 이해하셔도 되시겠죠. 자,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샤프트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지면과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면에 접촉이 되면 뭘까요? 뒷땅이에요. 그리고 클럽 헤드가 로 포인트에 도달하면 샤프트의 기울임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볼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볼이 조금 더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볼은 출발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지면 아래로 내려가 하겠죠. 그래서 디봇은 항상 볼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임팩트 순간에. 볼이 먼저 맞는 거잖아요. 이 클럽이라는 클럽 헤드의 재질은 쇠잖아요. 쇠. 보통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이런 소리가 나면 뭐라고 인식을 하나요? 임팩트 순간 탑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상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치면 탑볼을 쳤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을 찾아요. 퍽퍽 되는 느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볼이 먼저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보통 아마추어는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딱딱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는 뒷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조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어떻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냐면 남자 선수들 시합장에 가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남자 선수들 아이언이나 웨지 스윙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완전 탑볼 치는 소리 딱딱 소리가 나지 이렇게 퍽퍽해서 부드러운 소리 안 나거든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스윙인 거잖아요. 눌러치는 거 압축을 잘 시켜야지 비교적 효율적으로 나가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여자 프로들보다 드라이버 클럽 스피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이언이 왜 들러가냐는 거예요. 압축을 못해요. 왜냐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연습량도 부족하고 좀 공을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먼저 보내면 샤프트 기울김이 사라지죠. 근데 얘를 클럽 헤드를 뒤에 놔두고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뒤에 공 맞기 전까지도 이 기울기를 만들어줘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골프는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압축이에요, 압축. 아이언을 잘 치려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눌러쳐야 된다고 표현을 하죠. 이게 압축일 수도 있어요. 그럼 눌러친다는 표현이 뭐냐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로프트가 이렇게 맞는 게 눌러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유지가 돼서 만들어진 레그에 의해서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클럽의 무게를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느끼는 거를 과연 내가 여기 힘을 주냐는 거예요. 힘을 줬을까요?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 검지에 힘을 주면 그렇죠. 그러면 압축은 사라져요. 스피드를 많이 내고 파워가 세려면 클럽 헤드가 임팩트 순간 내 몸을 이렇게 추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클럽 헤드가 내 손을 추월하면 여기 압력은 없어지죠. 그러면 샤프트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맞는 순간에 반대로 되죠. 그럼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이 멈추는 게 아니고 왼쪽은 공에서 계속 멀어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양손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양손을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평행인 위치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동작은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 2차원밖에 안 보여요. 그게 깊이가 안 보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왔다가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로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면 다운스트로크에서 임팩트 파워를 만드는데 필요한 레그, 드래그, 스트로크를 설정하는 게 로딩이잖아요. 로딩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압력이 걸린 거예요. 걸린 압력을 3000 임팩트 다운 아웃으로만 이렇게 내려주면 클럽 헤드는 항상 손보다 때로는 내 몸보다는 항상 뒤따라오는 원심력 활용이 조금 더 이렇게 극대화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붙여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압축이에요. 압축. 아이언을 잘 치려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눌러쳐야 된다고 표현을 하죠. 이게 압축일 수도 있어요. 골핑 머신에서도 골프의 비밀 기술은 클럽 헤드 레그래요. 레그이며 압축 라인을 유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클럽 헤드 레그를 위해 클럽 헤드 가속 및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항상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걸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000 임팩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힙 슬라이드에서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얘가 먼저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오른쪽 팔꿈치가 풀리는 것도 지연이 되고 어느 시점까지 오면 얘는 점차 풀리겠죠. 이렇게 풀릴 때 우리 몸은 또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럼 여기 압력을 계속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면 항상 손보다 클럽 헤드가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근데 앞에 라인을 지키려면 몸이 이렇게 비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맞고 나서 계속 가요. 그러면 임팩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항상 샤프트가 린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쪽으로. 그럼 눌러친다는 표현이 뭐냐면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로프트가 이렇게 맞는 게 눌러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유지가 돼서 만들어진 레그에 의해서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한번 봐볼게요. 타이거 우즈도 여기까지만 있지만 사실상은 릴리스가 될 때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진행을 하겠죠.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그러니까 샤프트가 평행의 위치에서 앞쪽 라인을 지키려면 헤드가 떨어지는 거를 지키고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이렇게 타겟 라인 평행 상태가 아니고 사실상은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면 내 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라인을 지키려면 몸의 움직임은 계속 멈추면 안 되겠죠. 계속 왼쪽은 위로 뒤로 빠지고 클럽은 뒤로 따라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샤프트를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여주는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이 압축을 잘 하려면. 그렇죠. 플레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이 빠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압력이 빠지지 않는다고 내가 손목에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들어놓으면 여기 압력이 걸린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클럽의 무게를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느끼는 거를 과연 내가 여기 힘을 주냐는 거예요. 힘을 줬을까요?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 검지에 힘을 주면 그렇죠. 그러면 압축은 사라져요. 유지예요, 유지. 근데 방향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오고 몸의 움직임에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움직임에서 얘가 자동으로 압력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 레그 활용, 그 다음에 눌러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잘못된 또 골프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스피드를 많이 내고 파워가 세려면 클럽 헤드가 임팩트 순간 내 몸을 이렇게 추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클럽 헤드가 내 손을 추월하면 여기 압력은 없어지죠. 그럼 샤프트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맞는 순간에 반대로 되죠. 그럼 이 로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로프트는 커지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로프트는 작죠. 그래서 디로프팅 되는 양이 많으니까 그 움직임에 의해서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 PGA 선수들이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가 35도, 36도짜리를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34도에서 36도. 임팩트 순간에는 그게 몇 도가 되냐면 22도가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클럽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가짜 레그가 있어요. 왼손목 코킹을 풀지 않고 얘를 이렇게 끌고 오면 샤프트는 앞으로 기울어졌죠. 그리고 클럽 헤드도 뒤에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페이스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확한 압축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이 라인을 지킨다고 가정을 하면 몸의 움직임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클럽 헤드가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은데 클럽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이 멈추는 게 아니고 왼쪽은 공에서 계속 멀어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양손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양손을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평행인 위치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클럽 헤드는 뒤따라 오지만 클럽 페이스 제어에서는 좀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상체를 숙이지 않고 손을 여기에 가만히 놓고 요 플레인 라인이 이 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유지하면은 잘 유지가 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여기까지는 클럽하고 손이 로 포인트 전까지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앞쪽을 또 이렇게 유지하려면 얘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피터 코엔 한 것처럼 그럼 손이 여기 있던 손이 백스윙 때는 안으로 위로 가죠. 그럼 플레이어 입장에서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지 않을까요? 여기서 내려오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똑바른 방향을 생각하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미지가 더 큰 거죠.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착시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의 저 왼손을 한번 봐보세요. 공 맞기 전까지는 요 장갑 로고가 앞을 보고 맞고 난 후에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타이거 우즈가 손이 여기서 그냥 타겟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가면서 손목이 이렇게 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동작은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 2차원밖에 안 보여요. 깊이가 안 보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왔다가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손이 돌아가는 거는, 자, 보시면 손등을 이쪽 방향으로 놓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왼쪽이 멀어지고 오른쪽이 가까워지면 얘는 자동으로 돌아가죠. 근데 얘를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의 운동신경으로 어떻게 0.04초 안에 이거를 일관성 있게 이걸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가 있겠어요. 기계도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공이 왼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고 여기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만 유지하고 그냥 왼쪽이 많이 비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찍어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클럽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손을 이렇게 놓고 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래도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힘으로 이렇게 내려야지 뭔가 찍어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찍어치면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찍어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정확한 볼리치, 그 다음에 3차원 다운 스트로크, 다운, 아웃, 포워드, 그 다음에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만 유지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은 클럽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야지 얘가 압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클럽 페이스를 기울어진 방향, 요 빨간 선 라인대로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압축이 돼도 이게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클럽 페이스가 요 빨간색 방향인 오른쪽을 향하겠죠.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이렇게 꺾어놨어요. 이렇게 녹색 선으로. 이거를 이제 훅페이스 정렬이라고 이제 골핑 머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디자인의 영향에 따라서 압축이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 오브 컴프레션, 압축이라고 표현하죠. 자, 볼의 직선 포스는 임팩트에서 볼을 압축하고 압축 상태를 유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트랙맨이라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드라이버 스윙 같은 경우는 볼이 맞고 얘가 바로 튀어나가는 건 아니겠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탁 맞아서 얘가 클럽 헤드에 붙어있다 떨어지는 게 1인치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클럽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울어지는 동작에 의해서 이제 압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압축 유지는 클럽 페이스와 볼을 임팩트 간격 동안 계속 접촉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찌그러뜨린다는 표현을 써서 이제 압축이라고 쓴 것 같아요. 호머 켈리가. 최대 압축의 이상적인 방법은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면서 3차원 다운 스트로크를 하는 거래요. 왼손목이 플랫이 되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3차원 임팩트만 하면 된대요. 다운, 아웃으로 가면 이 위치를 보시면 그립보다 클럽 헤드가 앞에 있죠. 아웃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은 공에서 가까워지지만 우리 몸에 왼쪽은 멀어져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손이나 팔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압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은 푸시에 움직이면서 공에 가까워지지만 왼쪽은 멀어지면 우리의 양손도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압축을 또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클럽 페이스의 디자인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훅페이스 정렬이라고 골핑머신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짧은 클럽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야지 얘가 압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클럽 페이스를 기울어진 방향, 요 빨간 선 라인대로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압축이 돼도 이게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클럽 페이스가 요 빨간색 방향인 오른쪽을 향하겠죠.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이렇게 꺾어놨어요. 이렇게 녹색 선으로. 이거를 이제 훅페이스 정렬이라고 이제 골핑머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디자인의 영향에 따라서 압축이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클럽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웨지라는 클럽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으로 기울어진 양이 제일 많으니까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요 클럽 페이스는 비교적 스퀘어로 돼 있죠. 근데 얘를 이렇게 만약에 설계가 돼 있다고 치면 아무리 압축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스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훅페이스 정렬은 볼을 임팩트 플레인에서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으로 전환시킨대요. 그렇겠죠? 두 개의 라인이 있죠. 지면에 있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있는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됐을 때는, 이렇게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공이 맞고 나서 로포인트로 내려가면서 이 기울김이 사라지겠죠. 그럼 압축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웨지나 쇼다이언이 어택 앵글 값이 조금 더 딥할까요? 롱아이언에 비해서. 얘는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맞고 얘가 이렇게 지면하고 수직이 되면 압축은 사라지는 거겠죠. 그럼 기울어진 것만큼 지면으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어택 앵글 값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7번을 봐볼까요? 얘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기는. 제가 이렇게 맞추면 동일하게 리딩 엣지를 이렇게 맞추면 웨지보다는 7번도 어느 정도 기울어졌지만 기울어진 양이 적죠. 그러면 여기서 공이 맞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찍어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클럽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찍어친다는 거를 영어로 바꾸면 뭘까요? 컴프레션이고 다운블로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3차원 임팩트의 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면서 찍어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 찍어치는 거를, 자, 제가 손을 이렇게 놓고 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래도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힘으로 이렇게 내려야지 뭔가 찍어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 클럽 샤프트는 기울어져 있으면 지면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겠죠. 공이 맞는 순간에는. 공이 맞고 나서 공이 떠날 때 이제 지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어택 앵글이 결정이 되겠죠. 클럽별로. 그래서 클럽 헤드가 로 포인트에 도달하면 클럽 샤프트의 기울기가 사라진대요. 이게 압축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찍어치면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찍어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정확한 볼위치, 그 다음에 3차원 다운 스트로크, 다운, 아웃, 포워드, 그 다음에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만 유지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축이. 왜 눌러치라고 할까요? 아이언을 잘 치려면 눌러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냐면 결국은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려면 오른 손목의 벤트가 임팩트 순간 내내 유지가 되게 돼요.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와도 임팩트 순간 이렇게 기울어져도 이 각도에 슬로프가 있으니까 이걸 타고 공이 뜨는 건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띄우려고 어떤 동작을 하냐면 여기서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하니까 이 기울김이 사라지겠죠. 그럼 압축이 사라지고 이렇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로프트가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 클럽의 디자인을 생각해 보시면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 각도는 디로프팅이 되는 거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헤드가 손보다 먼저 오죠. 항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로딩. 로딩이 뭐냐면 다운스트로크와 임팩트 파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레그, 드래그,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게 트러스트. 필라면 어떻게 될까요? 백스윙 때. 접을 때 또 우리는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딱 느껴지면 여기 압력이 딱 걸리면 이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로딩이에요. 결국은 레그라는 거는 클럽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손이나 내 몸보다 뒤따라 오는 게 레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압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호모 켈리도 이 얘기를 해요. 골프의 비밀 기술은 클럽 헤드 레그이며 압축 라인을 유지하는 거래요. 디로프팅. 그래서 클럽 헤드 레그를 위해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활용해야 된대. 이게 압축이죠, 이게.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헤드가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유지되면 손보다는 뒤에 있어요.
여기서 공한테 접근을 해요. 그럼 임팩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요 샤프트가 얘는 지나간 거 난 거지만 사실상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임팩트가 되겠죠. 손이 뒤에 있고 여기 라인을 지키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공이 맞고 나서 기울어지겠죠. 그 다음에 로포인트로 이렇게 지나가면 요 기울김이 사라지면 압축도 사라지겠죠. 근데 왜 눌러치라고 할까요? 아이언을 잘 치려면 눌러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옛날 프로님들은. 뭐냐면 결국은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려면 오른 손목의 벤트가 임팩트 순간 내내 유지가 되게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들어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구조가. 네, 플라잉 엣지죠. 이 기울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팩트 순간에 로프트는 더 쓰죠. 그럼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가겠죠, 공이.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이걸 잘 못할까요? 그러니까 공을 띄워주는 걸 로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오고 와도 임팩트 순간 이렇게 기울어져도 이 각도에 슬로프가 있으니까 이걸 타고 공이 뜨는 건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띄우려고 어떤 동작을 하냐면 여기서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하니까 이 기울김이 사라지겠죠. 그럼 압축이 사라지고 이렇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로프트가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 클럽의 디자인을 생각해 보시면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 각도는 디로프팅이 되는 거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헤드가 손보다 먼저 오죠. 항상. 그러니까 디봇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압축이 뭐냐면 라인 오브 컴프레션이에요. 압축이 되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임팩트에서 볼을 압축하고 유지하는 것에 의해 볼의 직선 포스가 만들어진대요. 압축이 될 때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스퀘어만 되면 공은 똑바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압축 유지는 클럽 페이스와 볼이 임팩트 간격 동안 계속 접촉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120마일로 스윙을 했을 때 클럽 헤드가 딱 컨택이 되고 1인치 이상 얘가 붙어간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압축이 생기고 공도 변형이 생기고 그때 파워가 안 들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압축의 이상적인 방법은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면서 3차원 다운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왜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라고 했을까요? 다운스윙 때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얘가 플랫이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벤트가 되죠. 그 다음 3차원 다운스윙을 하래요. 3차원 다운스윙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다운, 그 다음에 아웃이죠. 여기 입장에서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죠. 그립이 헤드보다는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웃이 가려면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은 비켜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클럽 헤드의 훅 페이스 정렬에 의해 임팩트 플레인에서 로 포인트로 플레인으로 클럽 헤드가 이동하면서 또 압축도 만들어진대요. 훅 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웨지 클럽을 놓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얘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요 리딩 엣지가 비교적 타겟하고 이렇게 스퀘어가 유지가 되면 클럽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훅 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임팩트 순간에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지 압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축이 되더라도 훅 페이스 디자인인 건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요 페이스 면이 스퀘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었다는 거예요. 옵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안 꺾여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잖아요. 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밖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쯤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클럽 헤드는 약간 여기서 맞고 롤로 내려가겠죠. 요 기울임이 사라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첫 번째 기하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밑에 있잖아요. 로 포인트 밑에 있지만 플레이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밖에 있는 거잖아요. 요 기울임이 이렇게 샤프트에 이 훅페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팩트 순간 이 기울임이 더 많겠죠. 그러면 얘가 공이 맞고 나서 얘가 이렇게 기울임이 사라지면 이때가 로 포인트 상태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갖고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웨지보다 4번 아이언이 어택 앵글 값이 왜 조금 더 완만할까요? 웨지는 이 양이 많으니까 맞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훨씬 더 가파르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물론 얘도 좀 있지만 웨지에 비해서 앞으로 기울어진 양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택 앵글이 조금 더 완만하죠. 자, 드라이브는 어떨까요? 거의 없으니까 거의 플랫하게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 클럽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스퀘어로 이렇게 유지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얘가 빠진 것처럼 이 그립 끝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그 상태로 스퀘어로 잡으면 왼손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양이 없죠. 웨지에 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약간 위크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예, 예. 이렇게 해서 라인을 지켜서 픽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 손목이 이 플랫이 이제 클럽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웨지는 이 상태가 플랫일 수도 있어요. 이 상태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스트롱 그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임팩트 순간에 이 상태로 맞아야 돼.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올라갈 때도 꺾여요. 라인을 지키고 맞는 순간에 되게 꺾여요. 그래서 로리 맥킬로이가 드라이버 스윙할 때는 얘가 비교적 이렇게 판판하지만 웨지 스윙할 때는 꺾이는 게 이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압축이 뭐냐면 라인 오브 컴프레션이에요. 압축이 되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임팩트에서 볼을 압축하고 유지하는 것에 의해 볼의 직선 포스가 만들어집니다. 압축이 될 때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스퀘어만 되면 공은 똑바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압축 유지는 클럽 페이스와 볼이 임팩트 간격 동안 계속 접촉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120마일로 스윙을 했을 때 클럽 헤드가 딱 컨택이 되고 1인치 이상 얘가 붙어간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압축이 생기고 공도 변형이 생기고 그때 파워가 안 들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압축의 이상적인 방법은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면서 3차원 다운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왜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라고 했을까요? 다운스윙 때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고 오른손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얘가 플랫이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벤트가 되죠. 그 다음 3차원 다운스윙을 하래요. 3차원 다운스윙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다운, 그 다음 아웃이죠. 여기 입장에서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죠. 그립이 헤드보다는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웃이 가려면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은 비켜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클럽 헤드의 훅 페이스 정렬에 의해 임팩트 플레인에서 로 포인트로 플레인으로 클럽 헤드가 이동하면서 또 압축도 만들어집니다. 훅 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웨지 클럽을 놓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얘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요 리딩 엣지가 비교적 타겟하고 이렇게 스퀘어가 유지가 되면 클럽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훅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임팩트 순간에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지 압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축이 되더라도 페이스 디자인인 건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요 페이스 면이 스퀘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었다는 거예요. 옵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안 꺾여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잖아요. 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밖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쯤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클럽 헤드는 약간 여기서 맞고 롤로 내려가겠죠. 요 기울임이 사라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첫 번째 기하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밑에 있잖아요. 로 포인트 밑에 있지만 플레이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밖에 있는 거잖아요. 요 기울임이 이렇게 샤프트에 이 훅페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팩트 순간 이 기울임이 더 많겠죠. 공이 맞고 나서 얘가 이렇게 기울임이 사라지면 이때가 로 포인트 상태일 수도 있겠죠. 이거를 갖고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웨지보다 4번 아이언이 어택 앵글 값이 왜 조금 더 완만할까요? 웨지는 이 양이 많으니까 맞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훨씬 더 가파르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물론 얘도 좀 있지만 웨지에 비해서 앞으로 기울어진 양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택 앵글이 조금 더 완만하죠. 자, 드라이브는 어떨까요? 거의 없으니까 거의 플랫하게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 클럽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스퀘어로 이렇게 유지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얘가 빠진 것처럼 이 그립 끝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태로 스퀘어로 잡으면 왼손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양이 없죠. 웨지에 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약간 위크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라인을 지켜서 픽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 손목이 이 플랫이 이제 클럽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웨지는 이 상태가 플랫일 수도 있어요. 이 상태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트롱 그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임팩트 순간에 이 상태로 맞아야 돼.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올라갈 때도 꺾여요. 라인을 지키고 맞는 순간에 되게 꺾여요. 로리 맥킬로이가 드라이버 스윙할 때는 얘가 비교적 이렇게 판판하지만 웨지 스윙할 때는 꺾이는 게 이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립을 하나로 모든 클럽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골프의 시작은 임팩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맞지는 않잖아요.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지면에 수직인 상태로 맞지 않잖아요. 이 상태로 맞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죠.
이 상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 돼요. 제일 자연스러운 게 이렇게 가야지 제일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얘는 열려요. 이게 이제 볼 위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볼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그립이 스퀘어를 유지하려면 얘는 더 틀어져야 돼. 볼 위치가 앞으로 오면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도 살짝 열려야 돼요. 웨지 같은 경우는. 공을 띄울 때는 자꾸 왼쪽에 넣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왼손 엄지손가락을 보면 볼이 뒤에 있으면 로고를 중심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근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위크로 잡아버리면 너무 많이 열리죠. 그러면 스윙을 해도 약간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언제 활용하면 될까요? 벙커샷이나 약간 내가 푸시볼을 의도적으로 좀 칠 때는 핀보다 약간 왼쪽으로 뭐 3m 정도 왼쪽 보고 이렇게 놓고 내가 그냥 치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스핀도 어느 정도 제어도 될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의 옵션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의 변화를 주면서.